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요즘 코로나의 재확산이 심화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방금 전 마감한 미국 지수와 6일자 한국 증시, 그리고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9.67포인트, 1.78% 상승한 26,287.0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9.71포인트 상승한 3,179.7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26.02포인트 상승한 1,433.65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또한 공급관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 6월 서비스 PMI 지수는 57.1로 전월 45.4에 비해 크게 뛰었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51.0을 크게 웃돌며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WTI 8월 인도보는 배럴당 0.06달러 하락한 40.5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도 0.02달러 상승한 배럴당 43.11달러의 거래 중이며 8월물 금은 전장보다 4.90달러 상승한 1794.90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의 특이한 점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모두 다 상승하면서 증시를 이끌었으며 특히 아마존은 3,000불을 넘어서고 테슬라는 13% 이상 상승하면서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넷플릭스도 사상 최고가를更신하며 미국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업체들을 리쇼어링한다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코스피는 35.52포인트, 1.65% 뛴 2187.93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홀로 6,235억원 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601억원, 2,616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고 개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부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NC소프트,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카카오, 삼성 SDI, 네이버, SK하이닉스, LG화학은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SK바이오팜은 전 거래일보다 49,500원, 30% 오른 21만 4,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NC소프트는 100만원에 바짝 다가서며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9위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7.72포인트, 1.03% 상승한 759.90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788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1억원, 153억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CJ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승했으며 시젠, HLB, 셀트리온제약,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렸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연구원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급등과 워렌 버핏의 도미니언 사업 부분 인수에 기대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급등했다며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로 인한 기관중 금융투자, 연기금 등의 순매수가 전 업종에 걸쳐 유입되는 등 수급적인 영향도 긍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내린 1195.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이 또 해냈습니다.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유가 증권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3일 만에 100% 넘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6일 SK바이오팜은 상한가인 21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일 상장과 동시에 시초가 98,000원으로 출발할 당시 29.59%, 이튿날 29.9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의 시초가 대비 상승률은 118.36%에 달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6조 8천억원으로 철강업종 대장주인 포스코 15조 9,116억원 마저 제쳤습니다. SK바이오팜 지분 75%를 보유한 SK 18조 4,344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의 매수 잔량은 116만 1,929주, 약 2,500억원 규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SK바이오팜 주식 2,432억원을 사들이는 등 동학개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조 5,068억원으로 삼성전자 1조 715억원을 제치고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실적에 따른 고평가 논란은 여전합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1,972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SK바이오팜의 가치평가를 기존 파이프라인 평가 방식으로 하면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주력인 중추신경계 약물은 출시부터 매출 도달까지 8년에서 10년 걸리는 데 비해 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와 판관비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 초기 사업 연도들에는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다음에 나올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촌 F&B,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 등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제부터 제2의 바이오팜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1000불을 돌파하고 연일 최고가를 달성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LG화학이 24.2%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 SDI는 6.4%로 4위. 최근 급성장세를 탄 SK이노베이션은 4.1%로 7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LG화학의 배터리는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통형과 달리 납작한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어 차량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LG화학은 현재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의 양극재를 사용한 NCM622 배터리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니켈 함량을 70%로 늘린 NCM712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2022년쯤에는 니켈 함량 85% 이상 배터리가 양산되면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기존 300에서 400km에서 600km로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브랜드로는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 제너럴모터스, 포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포르쉐, 프랑스의 르노, 스웨덴의 볼보, 영국의 제규어, 중국의 지리차 등이 있습니다. 삼성 SDI는 양극재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된 NCA, 니켈 80% 이상 배터리를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무게를 10% 줄이면서 용량은 높인 고밀도 모듈형 배터리를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고밀도 배터리 셀은 급속 충전 20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고 최대 주행거리를 600km까지 늘려줍니다. 특히 확장형 모듈은 배터리 용량이 커져도 폭발 위험성이 낮습니다. 삼성 SDI는 독일 BMW와 2009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앞으로 10년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NCM622 배터리를 2016년 MCN811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현재 양산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양극재 니켈 함량을 90%까지 높인 NCM9 2분의 1, 2분의 1, 9 반반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배터리가 양산되면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는 700k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사로는 기아차, 폭스바겐, 다임러, 페라리, 중국 기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원재료 대표 합작 파트너는 배터리용 음극재와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 일본의 히타치, 미쓰비시도 LG화학의 원재료 거래선입니다. 삼성 SDI는 유미코아, 에코프로, 아사히, 상신 EDP, 파워로직스 등과 손을 잡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유미코아, 에코프로, BMP, 인지컨트롤스, 덕양산업 등과 관계를 두텁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5월 4일 이후에 최소 10에서 50% 이상씩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은 해당 산업에 대해서 연결해서 상승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 일주일간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6일 180.07포인트, 5.71% 상승한 3332.88에 마감했습니다. 금융, 부동산, 에너지 업종이 6에서 10% 사이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상하이 선전 증시의 하루 거래 대금은 1조 2천만 위안, 약 170조 원으로 5개월 만에 1조 위안을 웃돌았습니다. 신용거래 잔액 또한 1조 2천만 위안으로 2016년 이후 4월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외국인은 홍콩 증시 휴장으로 선, 후광퉁 거래가 불가능했음에도 한 주 동안 2,809억 위안, 약 4조 9천억 원, 중국 주식을 순매수해 선, 후광퉁 이후 주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증시 호조도 영향을 줬지만 6월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의 서프라이즈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았던 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회의 이후 본격화된 신인프라 투자, 사회 간접자본 투자, 소비 부양 조치 등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사태가 우려와 달리 미중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대선 전까지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증시와 경기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홍콩 보안법 등 파동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요인이지만 경기, 정부정책, 유동성 등이 유리한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8%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2차 전지, 건강기능식, 게임 관련 유망 종목의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수혜주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보유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지분율 변동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분율 상승 종목은 편의점주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월 기준 5.02%였던 GS 리테일 지분율을 지난 5월 7일 78만 6,590주를 매입함으로써 6.04%까지 올렸습니다. 국내 편의점 시장 점유율 1위인 GS 리테일은 편의점 GS25로 운영 중입니다. 종근당 바이오의 경우 15일 기준으로 4.65%의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23일 7만 5,053주의 지분을 장내에서 사들여 지분율은 6.4%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언택트 수혜주로 꼽히는 게임 산업 유망주에 대해 투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액티브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다 이를 보류한 W게임즈는 지난 4월 14일 지분율이 4.였으나 지난 1일 9.19%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낙폭 과대주에 대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을 10.35%에서 11.37%로 S51은 6.91%에서 7.93%로 올렸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는 성장 여력이 있지만 단기적 악재로 인해 잠시 주가가 안 좋은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며 포스코그룹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에 있는 포스코케미칼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6일 61만 6,225주를 장내 매수해 지분율이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4.99%에서 6.12%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보유 종목 중에서 자동차, 호텔 관련 종목의 지분율은 낮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최소 20%대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호텔 역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여행 수요의 대폭 감소로 고전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호텔신라의 경우 작년 7월 12.81%에서 지난 5월 29일과 6월 11일 각각 40만 904주, 43만 7,967주를 팔아 10.68%로 지분율을 낮췄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일 현지 시간으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버핏 회장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 저장 부문 자산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금액은 부채 57억 달러를 포함해 총 97억 달러, 약 11조 6,080억 원에 달합니다. 2016년 미국 항공부품 업체 프리시전 캐스트 파츠를 372억 달러에 매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미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친 뒤 올해 4, 4분기 무렵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 천연가스 시장 점유율은 현재 8%에서 18%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미국 최대 에너지 생산 운송업체 중 하나입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번 거래를 도미니언 에너지가 청정에너지 생산에 집중하는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의 토머스 페럴 최고 경영자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및 메탄 배출량 제로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회복에 비관적이었던 버핏 회장의 첫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은 3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지분의 84%를 매각하고 JP 모건 체이스 지분도 3% 줄인 바 있습니다. 앞서 4월에는 델타,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등 미국 4대 항공사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계속되는 주식 매각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1,370억 달러로 불어났지만 버핏 회장은 아직 마땅한 인수업체를 찾지 못했다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투자 대상이 천연가스라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이 미중 무역 합의의 이행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입니다. 무역 합의 당시 중국은 올해 미국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250억 달러, 2021년에는 그 이상 구매하기로 공언했습니다. 월가에서는 1차적으로 버핏 회장이 투자에 나선 것 자체를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투자하는 체비엇 밸류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데런 폴록은 소극적으로만 보였던 버핏 회장이 기꺼이 인수에 나서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며 이번 인수 사업 부문이 연간 수억 달러의 순이익을 가져다
가져와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버크셔 입장문의 첫 번째 인용 문장이 잠재적인 후계자인 그레고리 아벨이 아니라 버핏이었다며, 이는 다음 달에 90세가 되는 버핏 회장이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평가 기업을 곤란에 장기 보유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그의 투자 철학을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이 낮은 수준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스메드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빌 스메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에너지 같은 상품들이 저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과 규모가 버핏 회장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익숙한 분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거래는 그를 따르는 이들이 기다려온 메가딜은 아닐 수도 있다. 2016년 이후 가장 큰 인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기준으로는 작으며 경기 침체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거래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7월 6일까지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도 주요 뉴스들 또는 앞으로 투자하거나 앞으로 좀 유익있게 봐줘야 되는 종목들 또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